안녕하십니까. 스키마 정재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표정이 좀 너무 되게 소위 좀 꼬라본다고 하죠. 저 사람도 무슨 얘기할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핵심만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또 지금 저도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어서요. 좀 핵심만 잡고 할 테니까 우선 제 수업은 예비 고1반은 일요일날 목요일날 9시 반에서 12시 반입니다. 이 시간 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들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 간단하게 탭스와 한용 외고 내신과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탭스하고 한용 외고는 교묘하게 관련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명백히 아셔야 하며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탭스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탭스보다는 내신 1, 2등급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맞으면서 내신 기간 동안에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걸 절충하는 안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탭스가 이제 막이나 1학년일 때는 뭐 900이나 950점 맞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거 없으면 것보다 훨씬 좋긴 좋겠지만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900이나 950을 맞춰가지고 내신을 맞췄을 때 그 아이들 내신이 1, 2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제 강의의 출발점이 처음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서울대학교를 2번이나 떨어져 봤어요. 이 얘기를 첫 시간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선생님 떨어져 봤대. 그래서 반응이 좋은데 저는 그 아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력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저는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에서 되게 빡세게 공부를 하고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대형 강의하고 이렇게 좀 전문화된 강의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3 수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3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고3을 하지 않고 이런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키마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스키마는 이 전체 문법, 어휘, 구문을 연결시켜주는 배경 지식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통합교과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재 선생님은 영어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리학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이따 제가 기출 문제를 알려드리겠지만 기출 문제를 보면 특히 강소희 선생님 같은 경우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면서 굉장히 지문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찍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어서 찍는 거 같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화적인 이슈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지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하는 건 이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한영외고를 간다 그러면 과연 탭스 900점이 한영외고 내신 1등급을 보장하느냐, 이게 저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학원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너무 훌륭하게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탭스 900을 맞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영외고나 그 대원에서 내신 1, 2등급 맞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가면 가장 바람직하죠. 내신도 1등급이고 탭스 900 이상 가장 완벽한 아이들인데 제가 지금 한영외고 애들을 이렇게 오픈도 해보고 팀 수업도 해보면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2학년 때 올라가서 조금 후회하는 경향이 생겨. 한영외고는 차라리 이 길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니들이 특히나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일 때 첫 아이가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탭스 900과 한영외고 내신 차이점 뭐냐면 탭스는 객관식이죠. 한영외고 내신은 영어 1에서는 주관식이 나오지만 심화형에서는 주관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의 비율이 8점에서 13점 배율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우선 있고요. 탭스는 4줄에서 6절짜리 단문인 반면에 한영외고 내신은 장문이고 탭스는 하나의 글감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작품을 여러 개를 놓고 작품 간 관계성과 공통적인 인식이 뭐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탭스는 그냥 감을 잡으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갑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아닌 것 고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찍어주는 확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전체의 흐름을 알고 들어가야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차이가 나면 대략적인 문맥 파악. 이거 애들이 잘하죠. 미드라든지 애들이 뭐 영자 소설 계속 본 애들은 이걸 굉장히 대략적인 문맥 파악을 되게 잘하는 반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되게 꼼꼼한 해석과 구문 분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강소연 선생님이라고 되게 좋아하게 될 텐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거나 자세하게 해준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 탭스 같은 경우 구어체가 50%예요.
그렇죠. 탭스가 구어체가 50%인 반면에 한해외고 내신에는 문어체가 100%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차이를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탭스는 200문항을 150분에 풉니다. 대개는 이제 한영외고 가는 아이들이 듣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듣기가 되면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발 안다고 좀 해주십시오. 독해입니다. 독해. 여기 탭스는 리베이트는 나오지 않고, 리베이트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지 않는데 독해 파트가 400이고 듣기가 400입니다. 문법 100, 어휘가 100점이에요. 일반적으로 문법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이 문법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탭스 수업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걸로 아이들을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법 막 모르거든요. 근데 그건 한 10개쯤 틀려도 탭스 900 나오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탭스 900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 파트 32번에서 40번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가중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앞부분 포기하고 그냥 뒷부분을 풀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과 싸움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고요. 여기에서는 30에서 44분을 되게 50분간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되죠. 이게 공통 분모가 되는 겁니다. 탭스 900이나 한영외고 내신 1, 2등급에서 공통 분모는 뭐냐면 독해하고 어휘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1학년 때는 어법 문제가 나와요. 변별력이라는 이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다른 선생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탭스 900과 한영외고 내신을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독해하고 어휘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 시간마다 장문 독해가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퀴즈를 아이들이 봐요. 그래서 그 읽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용외고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30분 퀴즈를 푸는 동안 그걸 써야 됩니다. 직접 영어로 쓰든지 한글로 써야 돼요. 그 연습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제 수업은 다른 탭스하고 차별성이 바뀌게 된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차별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이십니까? 네. 지나고 봤더니 그냥 얼굴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 마디 떠들고 갔더라, 이러면 안 되고요. 뭔가 남아야 되니까 그건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머니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탭스 900을 받기 위해서는 듣기가 400, 문법 100점, 어휘 100점, 독해 400인데 한영외고 애들을 각자 보면 되게 듣기 같은 경우는 360, 370, 380까지도 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아이들이 이제 문법이 많이 틀려요. 이거 준비 않고 가게 되면 50문항을 20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 왕창 틀려오거든요. 근데 10개씩 틀려도 대점이 낮기 때문에 900점 만드는 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틀려도 돼요. 저도 대여섯 개씩 틀립니다. 어려운 시험에 보면 탭스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난이도 조정이 안 돼요. 그냥 무작위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개는 1월, 2월 달이 어렵습니다. 보신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도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되면 3월, 4월 달이 쉬워집니다. 그때 몇 번 봐가지고 점수 끄집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령도 토하는 시험이, 그래서 이게 지금 ETS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난이도 조정이 안 되는 이상한 시험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총 200문항을 2시간 30분, 150번 풀어야 됩니다. 듣기가 있기 때문에 150번이 가능한데, 아이들이 직접 가서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압박 때문에 그래요. 독해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됩니다. 지문 하나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 수능 출제 매뉴얼, 그러니까 여기 탭스 출제 매뉴얼에 보면 리딩 스킬스가 적용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됐는데, 40문제를 40분에 풀려고 그러면 리딩 스킬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그래서 요 파트에서 저한테는 독해 스킬을 좀 많이 배우면서 어휘를 딥다 연습을 해서 시간 내에 아이들이 푸는 연습을 한다. 근데 한편으로 또 장문도 계속 반복할 거다.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드나 그 영어를 계속 보던 아이들이 의외로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890, 910 이렇게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아주 우습게 시작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이 시험이 부어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가중치가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하고 아이가 갔을 때 어머니가 불안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내신 점수가 실제로 안 나옵니다.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 구멍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느낌이 오시죠?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가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질 선생님이랑 같이 메꿀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셔가지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사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들 텍스트 평균 점수가 751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라 사실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의예과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794점, 사회학과 아이들이 이 정도, 그리고 탭스 800점 이상의 아이들이 상위 15% 정도, 850 이상이 5%, 주변에 탭스 900 이상이라고 그러면 걔는 정말 신입니다.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사실. 걔네들은 조금 더 꼼꼼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목표의식만 잡으면 내신도 되게 잘 볼 수 있는 아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은 만만치가 않다. 그다음에 텍스가 1998년에 1회를 제가 시험을 봤었는데 그냥 한 890 정도 제가 맞았어요. 왜냐면 토익 시험인 줄 알고 듣기를 다 틀렸어요. 그림도 없고 이게 뭐 하고 있지 그래서 1번부터 한 20번까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점수 안 나왔는데 근데 이게 첫 만점이 배출된 해는 2008년이고 이때 표점, 여러분이 표점 아십니까?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를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이 텍스 점수는 철저히 표점입니다. 그때 표점을 보면 987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점이 최근에 나왔어요. 2016년 3월 21일 시험에 최근에 나왔거든요. 텍스 시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가 텍스가 9배 이상 된다 그러면 아이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것을 내신 성적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아이가 프라이드를 갖게 하느냐, 이게 한영외고 1등급을 받게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를 위해서라도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어체가 아니라 무어체라도, 문어체지만 장문 독해를 선생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작품 공통점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그 아이가 1, 2등급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당세 있어 보입니까? 그렇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게 제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원장께서 아주 잘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가셔서 잉글리시 위드 아웃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강소연 선생님 이게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가서 직접 들어보시면 되게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한테 이걸 좀 읽어오시면 거기에서 다양한 주제들, 동성결혼이라든지 오바마 연설이 이미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배경으로 삼고 있고 그 준비하는 게 제가 기계에 굉장히 좀 강한 편이라 그걸 보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세요. 성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는 참 좋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학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여기 가셔서 좀 문제를 보시면 좋겠고 문제의 흐름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옵니다. 이게 글감이 뭐냐 장문 독해 프린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글 전체나 혹은 부분을 제시한 다음에 이해를 해서 다른 것, 분석을 한 거 뭐냐 추론. 이 추론이 이제 텍스하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텍스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텍스는 독해에서 추론 능력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다음 작년 문제 중에 가장 변별이 있었던 문제가 3.5점이었는데 뭐냐면 다음 글의 전개 또는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다르지 않은 게 뭐였느냐. 그때 이 크로노로지컬이란 말이 뭔지를 아는 아이는 맞았을 거고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틀렸을 문제가 되는 건데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될 겁니다. 작년에 이런 거죠. 에드워드 허퍼하고 에세이즈 광고 커피를 동시에 주어진 다음에 선생님이 두 개를 번역만 해주시고 어떠한 관계점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배출이 됐다. 그다음 1학년 때는 이제 정형화된 이런 문제, 이건 이제 탭스형입니다. 문법상 틀린 게 뭐냐, 글의 흐름상 자유롭게 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겠는데 이 한영외고 그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이 특히 형용사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찍어주기가 상당히 쉬워요. 중요한 형용사도 딱 정리해준 다음에 애들한테 딱 구멍 빵빵빵 뚫은 다음에 이거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따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빈칸 추론의 배점이 좀 낮은 게 되게 특징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배점이 낮고요. 좀 평범하고 좀 독해가 많이 요구되는 문제의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선생님 수업한 걸 봤더니 포하고 피규어라는 단어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애지 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런 걸 강소연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표현하는 문제가 제출이 됐는데 수업 내용을 꼼꼼히 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안 넘어가지는데 한 번. 지금 영어 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영어 파트가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데, 네, 어디가 생겼나요? 제가 해볼게요. 아, 네네. 영어 1은 1학년 때 보통 영어 내용은 3단이에요. 전 학과 학생들이 다 배우는. 그리고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1학년 설명회 다니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2학년 설명회 다닐 것 같아요. 2학년 설명회 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1학년 때는 바로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2학년 학부모들 중에 공부 잘하는 분을 우리 부원장님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친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노하우를 좀 듣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1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어머니들 지금 완전 팔랑귀시잖아요. 이쪽에 가면 이거 하자,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어떻게 하면 무조건 하자. 탭스 900 우와 이렇게 가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돌아봤더니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제 컨셉이 되게 잘 먹히기 때문에 반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서 학원 얘기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2학년 어머니들의 얘기를 좀 성실감 있게, 그리고 우리 부원장님이 그런 걸 정말 잘하세요. 막 정말 리더십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친해 놓으셔가지고 그런 선배들을 몇 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은 2학년은 알짝 없어요. 자기가 느낀 대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가식이 없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영어는 이제 크게 능률 요구 파트가 되고 핸드아웃 파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작년에 문제 중에 가장 재밌었던 문제가 요거였죠. 긴 작문을 놓고 빈칸을 12개를 뚫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단어를 9개를 썼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뭐였냐면 빈칸이 12개고 단어가 9개였는데 그 9개 단어가 그 빈칸에 몇 번 쓰이게 하는지를 물었어요. A가 3번, B가 0번, D가 0번. 그래서 그 숫자를 쓴 다음에 아이들이 더하기 해서 숫자를 내게 했던 것이 맨 마지막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텍스만 한 아이들은 이거 나오면요 껌뻑 죽는데, 작년에 풀었던 아이 중에 아이는 어떻게 풀었냐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곱하기 D가 있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는 0이 될 거라고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0이어서 날라갔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 요 값이 2가 돼가지고 답은 1이 되는데, 찍어가지고 1을 또 맞은 애들도 있거든요. 예, 수학에서 답이 마이너스 1, 0, 1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애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조금만 센스를 발휘해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얼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들어가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문제들을 여유를 가지고서 차분히 풀어줄 수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된다? 고득점이 나오게 되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누구라고요? 스키마 정질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세뇌시키고 있죠. 제 수업 듣는 애들은 다 제가 잘생겼대요. 네, 그리고 저한테 형이라고 합니다. 그거 막 계속 세뇌시키니까 그게 세뇌가 되어야 아이들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숨막고 라운드에 제가 준비를 시킬 거고요. 아이들이 우선 입학고사에서 잘 시험을 봐고, 이게 또 스펙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2월 1일 날 그 독서 정시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도와드려요. 나머지 디베이트나 이런 거 우리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도와주실 건데, 제가 그건 도와주는, 올해 같은 경우 2학년들이 아웃라이어라는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에 10,000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된다. 근데 10,000시간이 하루에 10시간씩 3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야 된다. 그런 책이 있어. 그다음 1984, 그다음에 카이트 러너 이런 거, 아프가니스탄 이런 소설인데, 2학년 애들은 제가 그것까지 다 읽게 만들게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숨막kum 라운드가 만약 선택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낼 테니까 저한테 맡겨 놓으시면 영어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 꿈은 텍스 900하고 내신을 같이 잡는 걸로 가는 거다. 대신 독해하고 어휘가 집중이 돼 있고 관리를 많이 할 거다. 문법도 수업합니다. 1학년에도 문법 필요하기 때문에 문법 수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텍스하고 내신 유형에 맞춰가지고 수업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좀 여기 학원이 좀 되게 관리를 잘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되게 꼼꼼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꼼꼼하게 아이들,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질 테니까 우리 SNT 학원 꼭 믿어주시고 정질 선생님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기쁜 얼굴로 영어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